근데 제가 바라보는 조용필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용필 선생님은 북한에 2번 가까이나 공연하지 않았습니까? 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가수 조용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필 선생님한테는 별명이 한 가지가 있죠.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가왕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가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게 조용필 선생님의 별명인데요. 이 얼마나 조용필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한민국 가요계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막강한지,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별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식의 조용필 선생님을 보면은 걱정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좀 있어요. 개인적인 측면으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수준을 뛰어넘어가지고 영웅시 여기고 신성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 조용필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조용필을 위해 가지고 어떤 식의 영웅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조용필의 실상은 무엇인지 천천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최근에 다음과 같은 영상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곱상한 조용필의 사나웠던 인생이라고 하면서 유튜브 영상이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용필의 전 매니저 최동규 씨의 한 인터뷰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라고 시작하는데요. 어려웠던 60년대 시절 술에 취한 미군들을 상대로 했던 공연은 너무나 무서웠다는 겁니다. 때마침 조용필의 앞차를 가수도 공연 도중에 미군에게 폭행을 당하고 실려가기까지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동규 씨가 조용필에게 공연을 취소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근데 조용필은 말없이 독한 보드카 반병을 원샷을 하더니 날 보고 갑자기 씩 웃은 후에 망설임 없이 무대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니까 병사들은 무슨 막 욕을 하면서 야유를 보내면서 미국 가수를 부르라고 위협을 했는데, 무대에 올라간 조용필은 잠시 눈을 감고 뜨더니 기타 연주를 시작했고 일순간 미군들은 모두 조용해졌었다. 바로 그것이 화려했던 그의 전설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질문이 드는 겁니다. 지금 저 영상 자체가 매니저 역할을 했었던 최동규 씨의 증언을 지금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인데, 도대체 최동규 씨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아무리 제가 찾아보더라도 언론 인터뷰는 찾을 수가 없었고요. 인터넷에 지금 떠다니고 있는 커뮤니티의 글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게 다음과 같은 게시물입니다. 언론사가 올리긴 했는데 게시물이죠, 그렇죠? 이 게시물도 그냥 커뮤니티에 있었던 글을 지금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글을 쓴 겁니다. 자, 그 글을 보니까 미군의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노래를 부르는 와중에 군용 나이프를 던져서 겁주는 것도 일상이었고, 7월 공연 때 용필이 앞차례 가수가 엄청 당하고 실려갔다, 이렇게까지도 나옵니다. 원래 지금 글에는 미군들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실려갔다라고 하는 말도 없었는데, 아까 전에 영상에서는 그런 식의 내용이 추가가 됐죠. 일단 지금 우리가 저 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커뮤니티에 지금 떠다니는 찌라시 같은 글인 건데, 그 찌라시 같은 글조차도 각색이 돼가지고 지금 영상으로 만들어진 거고 150만 뷰 가까이가 나온 겁니다. 특히나 제가 아까 전에 저 글에 대해 가지고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무슨 보드카를 갖다가 원샷을 하고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지금 공연이 있었던 게 196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필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1950년대생이에요.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1960년대 중반이었다라고 한다면 조용필 선생님이 몇 살이라는 겁니까? 15, 16, 17 요 정도입니다. 중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학생이 보드카를 갖다 한 병을 원샷을 하고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연주를 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김정일 무슨 찬양기를 보는 듯한 그런 제가 지금 생각이 들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런 식의 지금 조용필 레전드 일화라고 하는 게 한두 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용필 선생님이 4집을 지금 냈을 그 당시인데, 요양병원에 있는 어떤 여자애가 조용필 선생님의 비련이라고 하는 노래를 듣더니 처음으로 감정을 보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자의 보호자 측에서 돈을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직접 와서 불러줄 수가 없냐, 그 얘기를 이제 조용필 선생님한테 했더니만 피우던 담배를 바로 툭 끄더니 병원으로 출발하자라는 거죠. 그날 행사가 4개 가까이나 있었는데 다 취소를 하고 위약금 물어주고 시골 병원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노래를 불러주니까 여자애가 그냥 펑펑 울고 난리가 난 건데, 공연이 다 끝나고 엄마가 이제 돈 어디로 보내면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용필이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따님 눈물이 제 평생 벌었던, 또 앞으로 벌게 될
돈보다 더 비쌉니다.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있지도 않았던 일을 어느 누군가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조용필이라고 하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서사를 지금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그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용필이라 진실 혹은 거짓, 실하지만 과장됐다는 겁니다. 그 소속사의 실장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최동규라고 하는 인물과 병원에서 노래를 불러줬다라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병원에 찾아가 앨범을 주거나 팬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는 등의 일화는 여러 차례 있었던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시골 병원에 그 여자의 소식을 듣자마자 피우고 있던 담배를 갖다가 피 끄더니 바로 그냥 출발해가지고 4개 가까이 되는 공연의 위압감을 다 물어줬다라는 건 뻥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는 뭐라는 거예요?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팬들의 손을 잡아주고 CD 같은 걸 나눠주는 그런 적은 많다는 거죠. 저는 질문이 드는데 그거를 우리가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왕이라고 하는 조용필, 그 조용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뭡니까? 저런 식의 지금 레전드 일화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뭐예요? 한마디로 그냥 신 같은 사람이에요. 영웅 같은 사람인 겁니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 돈을 막 벌고 이런 것보다도 남들을 지금 신경 쓰는 거, 그거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 그리고 악마 같은 어떤 미군 놈들, 그 미군 놈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가지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깨워줬던 사람, 무슨 백두산에 지금 혈통을 이어받는 북한에 사는 사람 같은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바라보는 조용필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용필 선생님은 북한에 2번 가까이나 공연하지 않았습니까? 가왕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에도 잘 알려져 있다. 그래가지고 북한에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정작 탈북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2013년도에는 거북이의 빙고가 유명했다라는 거고 2009년도에는 노사연 씨와 나훈아 씨의 노래가 인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탈북자 가운데 조용필이나 이선희의 노래가 좋아서 혹은 듣고 싶어서 탈북한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는 사람을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긍심을 깨워줬다라고 하는 영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런 식의 지금 북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잘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북한까지 가서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는 영웅은 따로 있습니다. 윤복희 선생님 또한 마찬가지로 1960년대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인기에 비해 가지고 정확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이렇게 멋지게 얘기를 했었죠. 오히려 우리가 소신 발언에서 대단하다,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깨워줬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윤복희 선생님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낫죠.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조용필 같은 사람은 국민적 가수다, 가왕이다 라고 칭송을 받으면서 수많은 국민들한테 레전드 일화 같은 게 공유가 되고서 어마어마한 위인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조용필 선생님 좋아합니다.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 저도 마찬가지로 좋아해요. 그러나 제가 경계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라 그래서 그 사람을 신성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하게도 현재 지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지 이런 식의 사고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기 믿음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 진실을 기꺼이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폭력까지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 그게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